네, 여러분 금요일 이분을 봐야 시원하게 우리 한 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고요. 주식 파파라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취재한 테마 있으시다면 어떤 테마 파파라치 해볼까요? 네, 제가 시원합니까? 네. 네, 시원해야 될 텐데. 네.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일단 지금 오늘 고민을 많이 한 게 좀 잘 가는 화장품을 할까. 근데 저희가 화장품을 벌써 3번 정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 잘 대응하셨기를 빌면서 그래도 좀 다른 섹터를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우주항공 쪽을 가져왔습니다. 우주항공청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이쪽 포인트일까요? 네, 벌써 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천천히 가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주항공주 관련된 쪽에서 일단 왜 지금 봐야 되겠느냐라는 쪽을 보게 되면 일단 우주항공 쪽은 기존의 흐름과는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나사, 네, 또 중국은 어디죠? 뭐 중앙 정부가 무슨 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끌고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뭐 달 탐사 계획이니 어떤 우주 관련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민관 쪽이 주도를 하는 쪽으로 좀 바뀌어 있는 상황들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들은 항상 중요한 게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로켓 발사 작업, 뭐 이런 우주항공체 발사 작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왕이면은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재사용 로켓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번 쓸 거를 10번을 쓴다. 그럼 비용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킬로그램당 $10,000가 넘어갔던 우주 발사체 비용이 지금은 $200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진 겁니까? 네, 그럼 이제 자유롭게 민관에서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 쪽에서 이제 또 하나의 축으로 차지하고 있는 위성 인터넷. 그러니까 지금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기성은 보장된다라고 하게 되면 돈이 되는 쪽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주항공주의 또 다른 지금 과거와는 다른 막연한 뭐 달 탐사, 화성 탐사, 우주 정복 이런 게 아직은 아니고요. 네, 그런 쪽으로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진짜 이 수익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다른 쪽에 있어서 산업이 파생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있어서도 저희는 초점 맞추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우주항공주 내에서 오늘 좀 꿈틀거리는 종목도 있는 거예요? 네, 뭐 저희가 있다고 사는 것보다 있을 걸 사는 게 더 중요하겠죠. 미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우주항공청은 이제 개청이 이제 다 이번 달 27일 가게 되면 개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벌써 청장이라고 그러죠. 벌써 다 확보돼 계시고, 그리고 또 과거에 미국의 나사의 역할과 비슷하게 중앙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역할을 이끌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정부 예산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집행이 되겠죠. 그런데 올해 배정된 지금 우주항공청에서는 7,2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9천억대 이런 식으로 점점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거를 돈을 갖고 있게 되면 돈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가장 클 거고요. 그 사업을 하는 과정 쪽에서 여러 가지를 벌리는데 그러면 해당되는 업체나 종목 쪽 업체 쪽으로는 당연히 정부의 흐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우주항공 쪽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지 거기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이제 정부가 해주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너희 민관이 해라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발판을 안고 그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도 보시면서 지금부터는 또 관련된 업체의 정부발 수주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가장 큰 기업이 정부의 어떤 예산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받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 이거 해, 너는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딱 나눠준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역할론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들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밀어주고 끌어주는 쪽에 있어서도 좀 수혜 톡톡히 받을 수 있는 쪽 미리 선별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대표님, 우리 우주항공 이야기할 때 방위산업 쪽이랑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도 포인트 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보통 우주항공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알고 있었던 미사일, 이것도 미사일도 있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있고 이제 공수 이렇게 다 가히 보호 이런 식으로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도 이제 우주항공은 같이 연결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미사일 관련된 쪽들은 이제 직접적인 이제 방위산업 쪽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렇게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또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방산 쪽에 사용되는 위성입니다. 이게 앞으로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계속 자꾸 러시아 쪽에서 미사일 쏘니까 이거의 정보나 미사일의 사전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위성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사진을 보고 그걸 확인하고 그러면서 공격한다, 방어할 준비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를 미국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성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쪽으로 알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북한도 위성을 쏜 거 아시죠? 북한도 위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감시합니다. 돌아가면서. 근데 그게 2시간인가 3시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걸 보게 되면 저희는 북한이 자꾸 뭐 미사일 쏘고 이러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또 초소형 위성을 더 많이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 45 전략 이렇게 하면서 더 나가기 시작을 할 걸로 보게 되면 위성 많이 쏜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러면 그에 따른 우주항공 쪽은 수혜를 받겠다. 라는 쪽으로 관련된 쪽은 수혜를 받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30분 단위로 줄이겠다라고 되면 작은 위성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이렇게 쪼개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쪽은 더 짧게는 이쪽에 대한 변화들은 더 커지겠다라는 쪽에서 위성 관련된 쪽의 방산 흐름들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오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을 챙겨와 주실 법도 했었는데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고 네. 이제 대응 잘했을 것 같으니 이제 또 앞으로 미리 보는 관점에서 이런 우주, 항공 쪽을 챙겨주셨다라는 점은 저희가 꼭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S 개념으로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너무 많이 또 오르고 있는 과정인지라요. 네. 다음 주까지는 좀 열어놓는 건 어떨까요? 화장품.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화장품 쪽 오늘도 플레이 이것저것 실리콘2가 또 상한가 이틀째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매매하셨을 겁니다. 네. 네.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챙겨가시죠. 그래야 주가는 또 한꺼번에 부각받아서 이쪽으로 확 쏠린다. 그러면 또 반대쪽에 오늘 반대로 반도체가 쏠리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스마트하게 또 이쪽 쫓아가려고 이거 정리하고 글로 가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는 데서 노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가다가 파티 끝나게 되면 또 금방 또 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파티가 흥이 불러질 때 그럴 때를 또 가는 게 둠칫둠칫하면서 가는 게 그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차익을 좀 해야 하는 구간으로서 화장품 영역은 바라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래서 더 기대가 되네요. 우주항공에 있어서 이제 이벤트도 있고 이유도 분명합니다. 챙겨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현재 3시 29분 마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1분 전이네요. 자, 현재 동시호가 구간이고요. 지금 예상 지수 추이는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시가로 많이 올려 세웠었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272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전장 대비해서 상승 탄력도가 좀 둔화된 상황에서 0.6% 강보합권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0선에서의 내려온 모습인데요. 원래 870선을 올렸다 세웠다 지금 그 반복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 864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현선물 매도를 나타냈었던 외국인이 오늘 사자 물량이 집계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이 많이 담는 모습으로 코스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5월 10일 금요일장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오전이 강하고 오후에는 시세가 좀 빠지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순환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오늘장.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별반 다르지 않았던 모습 속에서 지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2720선 아까 전에 보였었던 예상 체결 지수와 변함없이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마무리로 결국 되네요. 2740선 을 고가로 남겨두고 현재 상승폭을 반납한 채 마무리가 됩니다. 이 속에서 기관 그리고 외국인은 사자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점 챙겨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막판 들어서 더 매도 물량을 키웠을까요? 네, 개인만 샀던 가운데 지금 지수로 봤을 때 864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와 기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그 향방은 좀 엇갈렸죠. 코스피 쪽에서 기관이 좀 더 많이 담았는데요.
있는데요. 외국인도 같이 사자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장후반 들어서 금융업 쪽을 많이 담는 모습이 포지션이 체크가 됐었고요. 전기, 전자 쪽에 있어서 대형주 위주로 사자 물량이 양대 주체에서 많이 모집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개인만이 사자 포지션 취했던 가운데 오늘 기관은 649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소폭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전장에 600억 가까이 좀 파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297억 정도로 매도 물량을 많이 줄이기는 했네요. 이어서 환율 보겠습니다. 사실 달러 엔 상황이 좀 많이 기민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달러 원 환율은 간밤에 미국의 고용지표의 둔화 움직임과 함께 달러가 4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죠. 1360원대 중반에서 거래를 시작했고 달러 약세 나타내는 속에 달러 원도 하락합니다. 2원 하락하면서 1368원 선에서 오늘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네요. 자, 보시는 대로 삼성전자는 8만 원 선 하회, SK하이닉스는 2.6% 가깝게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18만 원 선을 트레이하는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전일부터 글로벌 K배터리 점유율 하락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제 오늘 연이틀 하락 이어가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오늘 좀 증권사 에서 TP 25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하긴 했었는데요. 19만 2,900원 종가 형성합니다. 오늘장 현대차와 기아가 플러스권 또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4만 1,500원으로 24만 원 회복하고요. 기아도 2%대 강세 11만 4,100원입니다. 밸류업 관련해서 금융 쪽도 오늘 좀 시세가 들어왔죠. KB금융 3.52% 상승 79,300원으로 오늘 신고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시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라인 야후 경영권 관련 이슈 소화하는 속에서 소실적 나왔을 때 라인이 19만 원 선인데요. 지금은 18만 8,600원 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시죠. 오늘 에코프로는 0.81% 98,200원으로 지금 신저가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1.36% 하락, HLB가 4.36% 밀렸네요. 10만 1,000원에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연일 좋은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속에서 세로뉴스가 작용된 건지도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리노공업은 2.39% 쉬고요. 엔캠이 어제 좀 달렸기 때문일까요? 오늘 3.6% 가깝게 하락 마감합니다. 클래시스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좋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큰 거래 대금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이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 초반부터 활발했는데요. 3.29%로 시가보다는 조금 아래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17만 5,9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 분위기 보니까요. 역시나 신고가 갱신했던 쪽은 전력설비라든지 또 조용조용하게 밸류업 쪽에 있어서도 KB금융이 신고가 흐름 이어내는 모습, 화장품 역시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위기 한번 점검받겠습니다. 분주했던 금요일일까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 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CPI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시장 보셨을까요? 네, 일단 하루 만에 옵션 만기일 다음 날 외국인들 선물 사면서 주식까지 사면서 약간 변화는 나왔는데 좀 시원치가 않습니다. 예, 뭔가 좀 찜찜하게 움직이고 또 거기다가 코스닥 시장 저래버리면 좀 삐집니다. 네, 좀 살 걸 같이 사주지 이런 느낌이 나서 좀 그런데 특히 코스닥은 지금 한 두어 달째 보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 코스피는 한 4조, 5조 샀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은 1조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취약하다. 그럼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CPI 잘 나와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분위기가 좀 금리 인하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좀 나와줘야 그나마 코스닥이 좀 살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네, 살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보니까 오늘 또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새로운 섹터들이 딱 시장에 자리 잡다 보니까 어떤 시장 분위기는 또 쏠림이 또 극화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선주 여전히 강하고 게다가 또 어떤 해운주, 은행주 이쪽은 또 전통적으로 좀 강했던 저PBR과 함께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운임지수 올라오다 보니까 나온 변화도 있을 거고요. 게다가 또 지금 의외로 강한 뭐 화장품도 있겠지만 또 반도체 바이오 이쪽은 또 재미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가 심했구나. 이런 또 K증시의 매운맛 오늘도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증시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 자, 그럼 선택과 그 집중 관점에서 우주항공으로 다시 그 시선 돌려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지금 금리도 되게 중요한 영역 아니에요? 아까 금리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막 금리 변화 오면서 이쪽은 이제 투자를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더 빠르게 움직일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실적이 잘 나온 쪽이 아닙니다. 네. 약간 성장주 개념이죠. 근데 성장주는 가장 중요한 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술력, 그리고 성장에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회사만의 독특한 매력, 이걸 찾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게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어떤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일정하고 이벤트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뿐만 아니라 이제 발사체에 대한 일정들 이것도 같이 챙겨보시면 아마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지금 실적보다는 성장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 있는 기업들로 좀 추려보시고 또 일정 이벤트에 따라서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또 장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딱 좋은 5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위성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쪽이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몇 개 없기는 한데 그중에서 좀 골라볼까요? 10개나 돼요? 몇 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저 주도적인 종목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세트레가입니다. 세트레가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성과 관련된 쪽 예. 흐름을 본다 그러면 위성 시스템 개발이나 서비스하는 데 주력하는 회사고요. 게다가 군사 위성, 요거 마음에 들죠. 그리고 또 군사 위성. 예, 무인기 쪽에서 약간 드론 개념이죠. 이쪽에 대해서 이동형 지상체 개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국방과 연관되는 또 우주항공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근데 가장 큰 맏형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 끌고 거기서 같이 시너지를 이끌어낸다? 그러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회사의 움직임 앞으로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우는 세트레가이단에서 그러면 한번 보는 것으로 할겠는데 네. 지금 오전장은 좀 강했다가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좋은 매수 타이밍일까요? 일단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네,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한번 좀 강했다가 추세를 약간 조절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약간 5만 원 정도 전후 그래서 한 4만 8천 원대 안에 사이 쪽에서 한번 자리 잡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는 지난 고점대 넘어서 과거에 한 주가 보면은 6만 원대도 넘어 8만 원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다시 예전의 영광을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나왔던 박스권의 상단부 6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 나와주셨을 때 언급해 주셨던 DNC 미디어도 흐름이 좋았는데 세트레가이까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실 오늘 AS 시간에서 DNC 미디어 챙겨와 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파마리서치로 또 밀고 가시네요. 이거는 저와 상관은 없고요. 예. 우리 PD님께서 잘 체크해 주시다 보니까 저는 하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랬군요. 예. 파마리서치도 DNC 미디어가 지난주 거였는데요. 지난주 거 너무 좋았잖아요. 네, 아껴두시네요. 네, 다음에 리뷰하려고 더 아껴두고요. 갈 거라는 생각으로 볼게요. 성과 나올 때보다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눌렸다가 다시 가는 과정 보셨으면 좋겠고요. 파마리서치는 일단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나도 화장품주라고 움직이는데 워낙 변동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은 쫓아가서 대응하시게 되면 전혀 대응이 안 될 것 같고요. 항상 약간 눌렸을 때, 약간 위축됐을 때 이 정도쯤은 되겠지라고 하는 지지권 보고 들어가시면서 매매는 계속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일단 좀 눌림에서는 계속해서 관심권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열어주셨기 때문에요. 추가 전략 살펴봤고요. 언급 주셨던 DNC 미디어도 연 며칠 흐름이 좋았는데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자,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가 한 거래일 쉬었죠. 또 다음 주도 한 거래일 쉬어가는데 여러분 원하는 수익 성적 만들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부자 되십시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